쇼츠가 3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쇼츠가 3분으로 늘어났다는 뉴스는 유튜브에서 알려준다는 채널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즘 쇼츠 노출이 막혀서 고민이 크신 분들은 꼭 보세요. 롱폼 영상에서 시청 지속 시간 높이는 방법이 궁금한 분도 필수 시청입니다. 쓸데없이 내용 길게 늘려서 시간 끌지 않고 우선 빠르게 바뀐 내용 핵심만 짚고 갈게요. 쇼츠 길이가 기존 1분에서 3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작권이죠. 1분 미만 쇼츠는 저작권에 대해 유튜브가 좀 간대하게 봐줬거든요. 근데 3분에서는 짤 없습니다. 음원도 아무거나 쓸 수 없어요. 1분 이상 되는 음악은 유튜브가 음원사와 제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쓰려면 자체 제작이나 무료 음원만 사용하셔야 돼요. 이러면 뭐다? 유튜브 쇼츠 음원 수익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쇼츠는 짤 스튜디오, 콘샐러드와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음원만 쓰면 음원 저작권료를 받잖아요. 3분 쇼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짤 스튜디오에서도 직접 안 된다고 공지를 했어요.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짜집기 영상도 3분 쇼츠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공정 사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쇼츠 퍼오는 영상도 노출이 막힐 확률이 커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3분 쇼츠를 해야 될까요?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되고 저작권 제약도 크고 음원 수익도 받지 못하는데 말이죠. 네, 그건 노출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유튜브는 신기능을 내놓을 때마다 해당 기능을 미뤄져 왔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가 나올 때도 그랬고 쇼츠가 나올 때도 노출을 엄청 밀어줬죠. 이번 3분 쇼츠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분 쇼츠는 스스로 영상을 찍으면서 브랜딩하는 채널에 기회가 클 것으로 보여요. 보통 쇼츠는 평균적으로 구독 전환율이 낮거든요. 근데 쇼츠는 워낙 노출이 깡패니까 그냥 구독자를 조회수로 멱살 잡고 올리는 구조예요. 하지만 막강의 노출에 구독 전환율까지 높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쇼츠가 3분 영상으로 늘어나면 좀 더 깊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기에 좋아져요. 그러면 채널의 정체성과 개성도 더 잘 담아낼 수가 있죠. 보통 정보성 롱폼 영상을 만들 때에는 한 주제에 대해서 3분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3개 정도의 내용을 합쳐서 10분 내외의 영상을 만들게 되죠. 이제 쇼폼도 롱폼처럼 깊이 있는 내용을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용이 깊어지면 구독 전환율도 높아지게 돼요.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롱폼과 쇼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보는 사람의 기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롱폼 영상을 썸네일 클릭하고 볼 때와 쇼츠 피드에서 영상을 볼 때의 태도와 기대가 달라요. 롱폼의 이탈률이 좀 더 낮습니다. 약간 지루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해도 쇼폼보다는 좀 더 인대를 갖고 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영상 종류에 따른 이탈률이 적은 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영상을 볼 때 이탈률이 가장 낮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검색으로 찾은 영상입니다. 검색은 내가 원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검색으로 보는 영상을 끝까지 볼 확률이 커요. 그 다음이 썸네일을 클릭해서 보는 영상이고요. 이건 역시 검색만큼은 아니지만 썸네일의 흥미를 느껴서 내가 선택한 거라 어느 정도는 인내를 갖고 봅니다. 하지만 쇼츠 피드에 뜨는 영상은 내가 선택한 영상이 아니죠. 유튜브가 강제로 노출시켜주는 영상이라서 금방 넘기기가 쉽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내용을 이어가 볼게요. 이렇듯 쇼폼은 롱폼보다 더 쉽게 이탈을 하기 때문에 쇼폼 3분 보게 하는 것이 롱폼 3분 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하지만 쇼폼을 길게 보게 할 수만 있다면 떡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탈률이 높은 쇼폼을 길게 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 형식은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쇼츠 3분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제가 광고와 마케팅을 전공하고 관련된 업종의 일을 15년 넘게 해오면서 알게 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재미있는 영상과 이미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결국 스토리텔링을 말한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너무 막연하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알지만 그냥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스토리텔링 방법이 중요해도 활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왜 스토리가 중요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야기 형식으로 듣는 정보가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뒤를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되도록 인간의 뇌가 발전되었기 때문이에요. 글과 문자가 있기도 전부터 인간은 이야기 형식으로 역사와 정보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어요.
그러니 우리의 뇌는 이야기 형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중요한 핵심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이야기의 형식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형식에도 반응을 해요. 어떤 이야기의 형식을 보면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 형식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터의 노하우이자 영업 비밀이에요. 이 형식과 구조를 읽어낼 줄 알면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 대해서는 수많은 작가들이 고민을 많이 해왔고 발전되어 왔죠. 제가 스토리텔링의 예시로 예전에 썸네일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카드 영상으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하지만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 해당 부분만 짧게 보여드릴게요. 썸네일에서도 스토리텔링은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스토리의 구성은 힘없고 평범한 주부가 세계 금융강자를 어떻게 이겼을지 궁금하게 만드는 구조인데요. 근데 뭔가 익숙해 보이지 않나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우리에겐 너무나 친근한 스토리 구조죠.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가 이기는 이야기에 자신을 대입해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이길 방법이 궁금해지는 거지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구조는 이미 오랜 시간 검증된 구조라서 그런 스토리의 구조를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몰입이 됩니다. 이렇듯 스토리라는 형식 안에서도 더 잘 먹히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럼 내친 김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최근에 가장 흥미를 유도하는 스토리 형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회계물입니다. 만렙을 찍은 주인공이 그 능력 그대로 과거로 가서 자신이 힘없을 때 나를 괴롭혔던 악당들을 끝장낸다는 내용이죠. 요즘은 이런 사이다 스토리 구조가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구조, 과거로 돌아가서 악당을 물리치는 사이다 구조, 이것 말고도 더 효과적인 구조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재미있게 본 구조는 반전의 반전 구조입니다. 그중 하나가 스님들의 똥공기를 다룬 스케치 코미디인데요. 하이픽션 채널이죠.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는 신병을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가 이번에 들어온 막내야? 예 스님. 예수님? 너 지금 예수님이라고 그랬지? 아닙니다 스님. 주어신이 엎드려. 예수님. 너 혹시 속세에 누나 있냐? 예 있습니다 스님. 혹시 소개 가능? 예 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주어신이 엎드려. 예수님. 야, 우리가 연애가 가능하냐? 아닙니다 스님. 짜증나지? 아닙니다 스님. 솔직히 저 새끼 부처님이 존나 싫어할 것 같지 않냐? 아닙니다 스님. 아 괜찮아. 여기서 하는 얘기는 너랑 나랑 부처님밖에 몰라. 네 맞습니다 스님. 너가 막 3000배 배틀도 이길 것 같지? 예 스님. 저 속세 있을 때 운동 좀 했습니다 스님. 그래? 예. 승현아. 예수님. 연기 많이 늘었다.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 막내가 속세에 있을 때 운동을 좀 했대. 너랑 3000배 뜨면 그냥 바를 수 있다던데? 여기까지가 보통 반전 스토리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이 들어갑니다. 아 주지스님 오셨습니까?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선 형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처럼 반전에 한 번 더 반전을 더하는 것이죠. 이제는 반전도 한 번으로는 감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정보형 채널인데 도대체 스토리를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보형 채널에서도 스토리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토리텔링의 기회는 스케치 코미디나 드라마 채널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형 채널에서 더 클 수가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정보형 채널에서 어떻게 스토리를 녹일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스토리 형식의 기본 구조는 바로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우리는 학생 때 소설의 기본 요소라고 해서 이미 다 배워왔었죠. 이 구성이 들어가면 우리의 머리는 이야기로 인식을 합니다. 정보형 채널에서 스토리를 쓸 때는 사례를 들면서 스토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A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서 극복했다 라는 식으로 정보를 전하면서 내 영상에 작은 스토리를 넣는 것이죠. 인터뷰 채널들 중에서 교수가 나와서 정보를 전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극복한 일반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것이 조회수가 잘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지식을 말하는 건 그냥 강의일 뿐이고 일반인이 자신의 삶을 말하는 건 스토리이니까요. 형식은 인터뷰로 똑같지만 우리의 뇌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저 역시 유온 채널에서 이런 방법을 써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할 내용은 이거였어요. 유튜브 조회수는 돈 내고 광고를 돌리면 늘어난다. 하지만 잘못된 영상을 광고하면 구독자가 꼬인다. 이거 두 개였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는 초보분들의 사례로 바꿔서 전달을 했었죠. 그 내용을 잠깐 보고 가시죠. 여기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유린이가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하면서 호기롭게 이제 나도 유튜버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죠.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구독자가 1000명을 못 넘으니까 슬슬 놀림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는 몇 명인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유튜브 한다고 말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러다가 돈을 내고 광고를 돌리면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구독자가 빨리 늘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그날 바로 광고를 돌립니다. 광고를 돌리자 이전에 보지 못한 높은 조회수와 함께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광고를 끊자 조회수가 곤두박질칩니다. 조회수뽕이 가득 차버린 상태라서 떨어진 조회수가 더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유린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고를 돌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린이는 과학 유튜버였는데 광고 돌린 영상이 요즘 잘 나가는 듄 파트 2 영화 속 과학을 다룬 영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광고 영상으로 들어온 구독자들 중에 상당수가 과학보다 영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례를 사용하면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승전결이 있거나 반전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인물과 사건 배경이라는 요소로 내용을 전달하기만 해도 내용이 쉬워지면서 보는 사람이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로 예시를 들면 보는 사람이 이야기의 주인공에 나를 대입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하는 말에 더 몰입을 하기도 쉽고 시청자분들께 싫은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을 할 수도 있죠.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영상의 내용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끔 영상 안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여와야 합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쥐어찰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 다 스토리거든요. 영상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내용의 흐름이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만 전달되기만 해도 스토리의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올해 이전에 없던 경기 침체로 대기업 명예퇴직자가 3만 명이 늘어났고 1년 내 자영업 폐업률도 30% 늘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실이 있다고 해볼게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뉴스의 내용이죠. 그래서 심각한 내용이지만 북한이 미사일 날리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 하고 관심이 잘 안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을 스토리 형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올해 초 디자인을 하던 문 팀장은 경기 악화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이직을 알아보았지만 다른 회사들도 사정은 비슷했지요. 그래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치킨 프랜차이즈를 해볼까도 했지만 망하는 가게들을 보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전달력이 달라지죠? 이렇게 같은 내용을 어떤 인물에 담아서 전하면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디테일이 들어가면 캐릭터 특징이 얼마나 잘 표현되었는가에 따라 몰입이 더 잘 되죠. 그럼 여기서 인물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만들고 사건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올해 초까지 구글에서 디자인 팀장을 맡았던 문지호 씨는 오늘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출근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8시에 집을 나옵니다. 모아둔 돈도 바닥을 보이고 조급한 마음에 평소 자주 먹었던 BBQ 매장이라도 열어볼까 알아보았는데 먼저 퇴사한 선배가 빚만 지고 올해 매장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마저도 포기를 합니다. 어때요? 좀 더 쉬우면서 현실감 있게 다가오죠? 이런 방법이 익숙해지면 이제 반전에 반전을 만드는 구조를 짜서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구조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 수도 있죠. 내가 가진 정보는 반전도 없고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내용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야기의 구조에 내 메시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있어요. 가상의 이야기 예시를 만든다면 그냥 바꾸시면 되고요. 현실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강조할 점과 생략할 점을 넣고 빼면서 이야기 구조에 맞춰서 바꾸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야기 틀에 맞게 수정을 하라는 거죠. 이게 PD와 감독들이 하는 연출하는 과정입니다.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루미늄 호일에 샌드위치를 싸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호일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 아시나요? 광택이 많이 나는 부분과 광택이 없는 부분이 서로 달라요. 이걸 스토리로 풀면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는 장면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자꾸 광택 없는 부분에 음식을 닿게 하는 거야? 남편은 광택이 있는 부분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아내는 어이없어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며 대묻습니다. 광택이 없는 부분이 음식이 닿는 면이야 라며 화를 내죠. 그러면서 50년 살림장인 장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의 답변이 맞다는 걸 보여줍니다. 남편이 민망해하면서 아닌데 광택 있는 쪽이 맞는데 라고 할 때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집에 나타나서 다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광택이 있는 쪽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또 어이없게 쿠킹오일 제조사 대표가 나와서 쿠킹오일에는 앞뒤가 없고 어느 쪽으로 써도 다 괜찮다고 정리를 해줍니다. 실제로도 쿠킹오일에는 앞뒤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쿠킹오일은 앞뒤가 없다는 것을 반전의 구조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버라면 이제 이런 고민까지도 생각을 해봐야지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이제 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녹일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슬슬 머리가 아파오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스토리를 만든다는 게 이 너무 낯선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어려운 스토리텔링 말고 뭔가 확실하게 내 채널을 떡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스토리, 썸네일, 나레이션 등 하나씩 신경 써가면서 개선시켜야 내 영상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적용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인물이 겪은 사건처럼 바꿔서 말해본다. 이것만 적용해도 스토리텔링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뭔가 부담이 되신다면 아마 지금은 원고에 집중하실 때가 아닌 것 같네요. 그런 분이라면 썸네일을 먼저 개발해보세요. 스토리텔링보다 썸네일을 잘 만드는 것이 유튜브 성장으로 볼 때는 훨씬 빠릅니다. 썸네일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중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가이드북으로 만들어 놨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쇼츠가 3분으로 늘어나면서 3분 쇼츠를 선점하는 채널에게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3분 쇼츠가 3분 롱폼보다 훨씬 시청 시간을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쇼츠를 3분 동안 보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강력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 메시지를 가상의 인물에 투영시켜서 전달을 해보세요. 가상의 사례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동안 업로드가 뜸했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정보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도 새로운 채널들을 만들면서 방법을 직접 연구하고 개선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유온 채널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네요. 제가 지금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좀 업로드가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려요. 영상 업로드가 늦어져도 유온 단톡방에서는 서로 정보를 많이 교류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도 유온 단톡방에서 3분 쇼츠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만약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성장이 멈췄는데 썸네일을 점검 안 하셨다면 이 스토리텔링보다는 썸네일을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썸네일이 유튜브에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썸네일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영상을 터치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